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고 바람도 좀 붑니다. 근데 오늘 사무실장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놈들이 뒤에서 궁시렁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야? 장기판에 졸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궁시렁댑니다. 그래서 뭐야? 한번 붙을려면 나와봐. 그랬더니 이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폐나 혈관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이게.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그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오.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알았어. 오늘 꼭 해주시오. 알았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내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얕보다간 큰 코 다칩니다. 주인님.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면 암이나 파킨슨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어요 라고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면 유산균 음료, 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유산균 음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생물학계나 의학계들 이런 팀들이 보는 이 장내 미생물은 다릅니다.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그 문제는 비만이나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 치매, 또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런 미생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장내 세균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뚱땡이들, 이 비만한 사람들은 이 장내에 피르미쿠테스라고 하는 이런 균이 많고 또 많이 먹어도 그렇게 비교적 뚱땡이가 되지 않고 날씬한 정상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박테리오데테스라고 하는 균이 많다라고 이런 내용을 또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나 각종 암, 비만 하다 보면 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한 암이 발생하는 이러한 원인으로 또 작용되는 것으로 봐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연구가 활발하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얘기 같죠.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미생물총, 여기 총자는 무대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집단, 미생물 덩어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미생물을 의미하는 미생물의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미생물 덩어리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유전체를 의미하는 게놈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것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과 동물, 그 다음에 토양, 바다, 호수, 그 다음에 대기 등 모든 자연 환경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공존하는 미생물과 유전 정보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런 제2의 게놈이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기존에는 이런 미생물 연구는 기존에는 그냥 개별 미생물 자체 요거 하나만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이 주를 이뤘으나 이제는 인체, 동식물 이런 환경과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활발하게 또 한 단계 더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2006년도 미국의 워싱턴대에 제프리 고든 교수가 처음 연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관심 별로 없었죠. 그것이 지금 점점 이렇게 발달돼서 또 발전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미생물에서는 인간 세포와 비슷한 약간 많은 39조 개나 된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39조 개. 대부분의 대장이나 소장 등 소화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놓으면
이 뭐 우리 체중의 약 1 내지 3%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뭐 1 내지 3%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은 사람이 분해할 수 없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 이외에, 그런 거 이외에 면역계 질환, 아시겠어요? 면역계 질환,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 우울증,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신경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집중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집중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그 다음에 노스웨스턴대, 그 다음에 노트르담대, 그 다음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대에서 공동 연구팀이 구성돼서 이들이 이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미생물 덕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겠죠. 이 연구팀은 인간과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같은 비인간 영장류와 비교했습니다. 뭐를? 장내 미생물들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유인원이나 비인간 영장류와는 달리 인간은 지리적 위치와 생활 양식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기능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동양인에 맞는 신토불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외국에서 들여온 거, 저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거, 어디서 들여온 거, 이런 음식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 황색인이 가져야 될 이러한 미생물의 미생물 세균 총들의 변화가 생긴다. 즉 유익균과 유해균의 변화가 생기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신토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로버트던 교수는 인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전에 살았던 곳과 다른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춰야 했다. 갖추기 위해서는 또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 숫자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적응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발효 음식과 맥주, 와인 같은 발효 음료들이 변화된 장내 미생물들을 집단 공유하는 수단이 됐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런 발효 음식들이 그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또 있도록 만든 근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음식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장내 세균층의 균형을 이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인종이 다른 거, 흑인종, 백인종, 황색인종이 다른 것은 그들이 먹는 이 음식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다르고 또 장내 미생물 종류와 수가 다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특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황색인종은 황색인종에 맞게 먹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밥에다가 김장김치, 각종 장류, 절임 음식, 발효 액기스 등 이런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장내 세균을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식습관 조건이라는 겁니다. 서구식 음식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또 인스턴트 패스트 푸드 이런 음식이 세균층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음식을 줄여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노인과 시골 노인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해 본 그런 결과가 지난번에도 발표됐습니다. 시골 노인들의 장내 미생물이 환경, 이 유익균이 훨씬 많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밥에다 김장김치 그냥 토속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그들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장내 세균성 유해균이 많이 있어서 병이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한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아시죠? 미래학자입니다. 저 서드 웨이브 제3의 물결을 쓴 이 사람의 이러한 앞으로의 음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쓴 거 보면, 과거에는 소금이 주류를 이뤘을 것이고 21세기에는 소스가 주를 이룰 것이고 앞으로 세대는 발효 음식이 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미래를 전망했어요. 미래 음식물을 전망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맞습니다. 21세기 지금 모든 음식에 전부 소스가 아주 판을 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발효 음식이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발효 음식, 우리는 벌써 벌써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발효 음식,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 다 발효 음식 아니에요.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우린 벌써 다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외국에서 들어온 서구식 음식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다양한 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외국에서 들어온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큼은.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했죠. 장내 미생물의 활성도를 높여라.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를 생으로 먹어야 돼요. 그 생으로 먹어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음식,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를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빻은 거, 그게 생식이에요. 그걸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과 이런 상생상국 서로 조화를 이룰수록 만든 거,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거야. 그거 오행생식이라고 했잖아.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2 비율로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해균과 유해균이 그런 배합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체내에서 생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지 밖에서 야구르트 먹어서 요플레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내 세균들이 스스로 이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8:2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 그 도와주는 것이 뭐냐 이게. 그게 생식이에요.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체질에 맞게 이 생식을 먹어서 그들이 스스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게 피지수야. 자연 치유력이고. 그걸 방해하는 게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거, 각종 약물이야.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식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열을 내는 음식, 발효 음식이 열을 내는 거, 그 매운맛과 짠맛의 음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먹어서 장내 세균들이 스스로 8:2의 비율을 맞추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돕도록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약을 먹지 말아요. 병을 고치려면 약을 끊으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약이 이 세균총들을 전부 죽이잖아. 항생제 쏘면 이들 균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소금에 절여라, 간장둑에 빠져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건강한 삶의 지혜. 오늘 우리를 얕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하고 위협하는 이 장내 미생물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내 미생물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좋은 방법,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살아있는 음식, 생식을 먹는 방법이에요. 미생물의 위침에도 귀를 기울입시다. 파이팅! 아시겠습니까?